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열린 문화의 종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글이 직원들에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칙을 게시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사 일에 방해되는 정치적 논쟁에 개입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사내 게시판에 문제되는 글의 경우에 그 임직원을 식별하는 수단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는 조직도 별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내부 직원들의 반응은 당연히 구글의 창립 이념은 열린 문화인데 이 이제 열린 문화가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뭐 제 생각인데, 근데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문제가 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하고 열린 문화가 종말되는 것하고 사실은 다른 얘기긴 하죠. 그죠?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것 또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 정상적인 어떤 조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는 것,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규칙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악용될까 봐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까 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한두 번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다 보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해지고 또 위계적이고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운영을 할까?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앞에 잠깐 슬라이드를 넘겨볼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런 일들, 회사 일에 방해되는 정책 논쟁하지 마라. 사내 게시판에 문제가 되면 임직원 식별하겠다. 뭐 게시판 모니터링하는 조직도 이거는 사실 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웬만큼 뭐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늘 이런 식의 규칙들은 뭐 워딩이 좀 다르지만 그죠? 워딩은 뭐 되게 순화돼 있고 이제 블러하게 써 있지만 뭐 늘 보면 사실은 이런 규칙들은 어느 회사나 다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데 뭐 물론 미국도 뭐 웬만한 제조업체나 웬만한 회사들은 그렇겠죠. 네. 이 구글에서 이제 이런 규칙이 발표됐다는 건 그동안 그만큼 열린 문화의 거의 대표적인 주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충격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워낙 많이 인용이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결국은 구글이 어떻게 이걸 현명하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구글도 이제 조직이 커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비즈니스도 많이 정체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단순하게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도 상당히 생겨난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윗선에서는 정치가 상당히 좀 많다. 그다음에 아랫선에서는 뭐 그런 것들과는 아주 무관하게 매우 그 시니컬한 좀 개인적인 그런 문화가 적절히 섞여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었는데 뭐 제가 구글에서 직접 근무를 하진 않았으니까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규칙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게 사실은 작아 보이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구글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진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카더라라도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후에 들려오면 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넷플릭스의 전성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가 OTT를 시작한 이래로 최초로 가입자 감소를 최근 보였다고 해요. 그 애플, 아마존, 훌루, 컴캐스트, 디즈니 등 지금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많은 업체죠. 북미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갑자기 이제 OTT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컨텐츠와 그다음에 가격 전쟁 이 두 가지가 향후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이 미국 OTT 시장이 이제 출혈 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죠? 예. 뭐 디즈니 플러스도 가격을 상당히 경쟁력 있게 내놓고 있고 뭐 애플 TV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플랫폼 자체로는 차별화가 어려운 그죠? 예전에 제가 웨이브를 푹과 옥수수 얘기를 할 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넷플릭스 얘기할 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OTT 플랫폼은 결국은 숙명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 플랫폼 자체로는 차별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와 유튜브가 뭐 그 플랫폼 자체로 뭐 엄청나게 차별화가 되나요?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컨텐츠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견된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을 과감하게 넷플릭스의 전성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라고 이 단언하듯이 제가 쓴 건데요.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컨텐츠 시장으로 이제는 막대한 자금이 한동안 투입이 될 겁니다. 뭐 각 회사들이 특히 후발주자들이 그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이미 기사 안에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요. 당연한 수순이죠. 그죠? 예. 플랫폼 자체로는 이제 브랜드도 다들 빵빵하고 어느 하나 지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뭐 디즈니든. 결국은 브랜드 파워 비슷하고 시스템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편의성이 비슷하다 보면 컨텐츠 싸움, 가격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격 싸움은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죽는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죠? 모두가 다 공짜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갈 수 있는 게 컨텐츠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견된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그죠?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줄었다는 것은 어쨌든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뽑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뭐 이 기사와는 좀 무관하지만 웨이브에게는 푹과 옥수수가 합쳐지는 웨이브에게는 과연 이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북미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과연 어떨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컨텐츠 경쟁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넷플릭스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선풍을 일으켰던 이유는 뭘까요? 그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이 컨텐츠들이 그죠? 그리고 특히나 국내 OTT 사업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얘기죠. 결국은 북미 시장에서 이 업체들이 이렇게 그 경쟁적으로 좋은 그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이제 확보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요즘은 사실 이 컨텐츠의 국경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그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이 분명히 영향을 주긴 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냐 위협이냐 이렇게 했고 컨텐츠 경쟁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모호하게 쓴 것 같지만 결국은 웨이브가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컨텐츠 싸움 하듯이 웨이브 역시 컨텐츠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시면은 사실은 뭐 상당한 위협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죠? 예견된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텐츠 판에 있는 분들에게는 한동안 좀 호재가 되겠네요. 그죠?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이슈는 티커머스가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티커머스 업계가 사상 첫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 본격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에 7년 만의 일인데요. 외형도 굉장히 커져서 올해 전체 취급액이 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이것도 이제 제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티커머스가 온라인의 뒤를 쫓는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한번 보죠. 시청과 구매가 분절이 돼 있던 홈쇼핑의 한계를 극복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뭐냐면 홈쇼핑은 TV로는 실컷 시청을 한 다음에 구매할 때는 전화를 돌리든 뭐 모바일 앱을 키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절된 행동을 이어줬다는 거, 극복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나 여전히 TV라는 플랫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 정해진 시간에 어쨌든 방송이라는 게 그죠? 편성돼서 돌아가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 채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지면의 한계가 있죠. 그냥 연속성 있게 쭉 시리얼하게 프로그램들이 쭉 흘러가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뭐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해당 시간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그 쇼핑 정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그리고 더 어떤 좀 뭐랄까 매크로한 관점에서는
TV의 시청량 자체가 감소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부정적인 요인들이겠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TV 커머스가 현재 상태의 이런 모델로 계속 지속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사실은 여기에서 뭔가 또 새로운 모델을 붙이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TV라는 것이 너무나 전통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유저들에게 그 익숙해진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티커머스가 확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은 이게 온라인을 추격하는 어떤 새로운 강자가 되기보다는 이게 그냥 홈쇼핑을 대체하면서 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건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티커머스의 성장이 홈쇼핑의 이 감소, 그죠? 홈쇼핑의 이 뭐라 그러죠? 축소? 이거에 어떻게 이 소위 말하면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게 아마 조만간 좀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안타깝지만 이 커머스를 다 이길 정도의 강자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유튜브가 메시징 기능을 제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대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눈을 피해서 유튜브를 메신저로 열심히 활용하고 있었던 그런 10대층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들이 추측하는 건 구글 그룹 차원에서, 그죠? 메시징 기능을 특정 서비스로 몰기 위한 어떤 액션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조치다,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의도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10대들은 참 멘붕할 만한 그런 소식인 것 같네요. 미국 데이터 혁신 센터가 발표를 한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이 자본력과 데이터력을 필두로 해서 이거에 힘입어서 AI에 있어서는 미국의 다음으로 세계 2위라고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중국의 자본력 뭐 엄청나죠. 사실 우리가 뭐 함부로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없는 수준. 그런데 데이터력 또한 엄청나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다뤄들었었는데, 중국의 간편 결제 시장이 미국의 50배다 이렇게 조사가 된 그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는 지금 간편 결제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계가 혹은 정부와 손을 잡고 뭐 이렇게 그 개인들의 정보들 한번 싹 훑어가지고 AI 엔진을 학습시키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실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 이어서 AI의 어떤 경쟁력이 세계 2위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는 평균 33개월을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뭐 2016년에 26개월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결국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늘어나면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에 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와 함께 눈에 띄지 않지만 사실은 통신업체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좀 있습니다. 통신업체는 늘 소비자의 어떤 경향이 그 폰을 새로 교체했을 때 뭔가 통신과 관련된 액션들을 많이 하거든요. 데이터도 뭐 많이 써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요금으로 갈아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 그 통신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도움이 되는 액션이 결국은 이제 폰을 교체하는 액션에서 일어나는데, 이 교체주의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제조사 그리고 또 통신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네이버가 AI 키보드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통은 뭐 특정 회사가 특정 그 서비스를 내는 것 정도는 잘 다뤄드리지 않는데, 이거는 좀 신선한 개념이라 제가 그냥 한번 올려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번 써봤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AI 키보드 앱을 다운을 받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막 설정을 좀 하고 나면, 내가 예를 들면 네이버의 앱이 아닌 뭐 카카오톡을 띄웠는데, 그 카카오톡에 키보드가 네이버 키보드로 바뀌는 이런 그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뭐 검색이나 번역 이런 것 등이 이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냥 글로 보거나 말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모든 앱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고 또 모든 앱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는 없으니 결국은 이 키보드를 장악함으로써 본인들이 그 다양한 POC를 다 잡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론 뭐 이슈가 되지 않는 선이겠죠. 뭐 이런저런 어떤 그 고객의 유저들의 행동이나 뭐 데이터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재밌는 시도지만 제가 좀 직접 써보니까 뭐 초반에 이것저것 뭐 설정을 막 해야 되고 하니 약간의 사람들의 거부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좀 뭔가 막연하게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은 조금 높아 보이는 그런 앱이었습니다. MS가 쿠팡과 티몬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불법 윈도우 10 판매를 금지시켜 주세요라는 얘긴데요. 예, 쿠팡이나 티몬에 보면 뭐 정품에 비해서 뭐 100분의 1 막 이런 가격으로 굉장히 싸게 그 판다 윈도우를 판다 해놓고 사실은 그게 불법 윈도우고 제품 키를 그냥 복제해서 그렇게 보내주는 형태의 그런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거 왜 뽑았을까요? 예,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면 혹시나 불법 윈도우 쓰시지 마시고요. 그죠? 쓰신다면 얼른 좀 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사를 낼 때는 늘 약간 사전 선전포고 같은 거죠. 이 조만간 이제 한번 단속이 싹 돌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지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지난 방송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